한 주 동안의 여러 뉴스 중에서 눈에 띄는 이슈를 골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네. 평론가님 눈에 띄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경비원 뉴스였는데요. 노원구에서 문자로 해고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시 이제 취직을 해주겠다 이렇게 네.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시간에 이렇게 뉴스를 전했기 때문에 이런 반가운 소식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더 반가웠습니다. 네, 그 소식도 이따가 또 자세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근 서울 시내 재개발 해제 구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성북구 성북 4구역 빈집 슬럼화도 심각합니다. 특히 빈집 대부분이 경사지에 밀집해 있어 장마를 앞두고 붕괴 우려가 큽니다. 영상 리포트를 보고 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악산과 인접한 성북동 29의 45번지 일대. 폭격을 맞은 듯 주저앉아 버린 빈집. 대부분이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빈집이 무너지면 사람이 살고 있는 아랫집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성북 4구역은 지난 2015년 재개발 구역 해제 후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빈집만 해도 50여 채. 비가 오면은 뭐 무너지는 거 그것도 염려지만 겨울에 또 이렇게 관리가 안 되면 이거 불나면 이거 어떻게 이거? 의 주민들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선 뭐 구청이나 시내나 관공서서 끼어가지고 관공서서 해줘야지. 이에 대해 성북구는 해당 지역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서 정비계획이 추진 중인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가 관련 정책을 뒤바꿀 분위기도 감지된다며 이에 대한 세부 일정에 대해선 알 수 없다는 입장.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려진 부분이 없어가지고요. 이 시에서도 이제 도시재생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정비계 아직 전부 수립이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는 아직 수립이 안 됐습니다. 산사태 방지용 옹벽과 축대는 고사하고 소방도로조차 갖추지 못한 성북 4구역. 주민들은 수해 사각지대가 따로 없다며 올 여름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큰 걱정이라고 입을 몹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네, 장마철을 앞두고 이 빈집 붕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또 수도 서울 한복판에 저런 집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참담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평론가님은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일단 왜 저런 지역이 남아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이제 리포트에서 또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뉴타운만 봐도 이 서울 시내에 지금 386곳이 이런 곳이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런 곳이 절반 정도는 대안적인 사업으로서 이제 새롭게 매만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지역들이 그 절반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성북 4구역이 여기에 속하고요. 이 구청별로 보니까 이 성북구가 가장 많은 케이스, 그러니까 사례를 이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서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 지역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 주변에는 정말 고급 빌라에다가 또 큰 단독주택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까지 또 피해를 줄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 4구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성북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다 같이 가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최근 광주에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이 붕괴하면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곳 성북 4구역도 비슷한 인재가 일어날 수 있겠다, 방치한다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평론가님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도 많은 시민들이 여러 차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참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보까지도 하고 또 뭐 심지어는 민원까지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 결국 참사가 나버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언급하고 계시듯이 장마철도 다가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위험의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몇 가지 유형으로 위험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생활 안전 유형, 그다음에 이제 건축 안전 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이게 두 가지가 또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활 안전 같은 경우 범죄에 대한 위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범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더구나 이런 사고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구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이제 소방차가 출동해서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경사도라든지 좁은 도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인재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되게 70세 이상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주민 혹은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도 항상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결국 생활 안전과 건축 안전 이 둘 다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 성북 4구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곳입니다. 네. 이 서울 안에서도 이렇게 재개발 해제 구역이 많은데 이 문제는 빈집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빈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 빈집 왜 발생하느냐? 이건 결국에 이제 재개발 지정과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투자 목적으로 아마 건물을 소유했을 것이고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걸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이제 이쪽이 약간 낙후됐다 보니까 증여를 받은 뭐 자녀분들 같은 경우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집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해외 사례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원 소유주가 누구냐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파악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걸 이제 빈집 은행이다 뭐 이런 이제 제도도 해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초적으로 소유주가 누군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왜 이 빈집을 두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빈집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새롭게 이제 취임을 했는데 과연 이들 지역에 관련돼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청사진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계속 빈집으로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개인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와도 중요하지만 서울시가 지금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성북 4구역뿐만 아니고 많은 정말 300여 곳에 이르는 그런 곳에서 인재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인재가 발생하면 이것도 서울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빈집의 증가는 결국 도시의 슬럼화를 일으키기도 하죠. 일본의 경우에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저성장으로 인한 빈집의 증가도 있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빈집 문제에 대한 고민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좀 근본적인 해결책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모범적인 사례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빈집이 많이 늘어나는 곳을 또 이제 약간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래서 필요하신 분들한테 연결을 해주는 것들이 가장 유럽이나 일본에서 바람직하게 시도가 되고 있고요. 또 사실 이들 지역에 필요한 어떤 공간도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마을 주민들이 공통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이제 만든다든지 아니면 공원이나 쉼터로 만들거나 아니면 게스트하우 같은 숙박 시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술가들이 창작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여러 가지 주민 학교 같은 시설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공공 재원으로 하기에는 예산 문제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는 민간 회사들을 많이 육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빈집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런 빈집들을 리모델링하고 구조화를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연결을 해주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주거나 육성하는 형태로 공공정책이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다 개입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민간 회사를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도시 재생 사업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역 주민들이나 이제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도 마지막으로 결국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공간 활용에 대한 모범 사례 발굴이 필요한데 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네, 그럼 다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이 아파트가 많은 노원구에선 경비원들의 불안한 고용 문제가 늘 화두에 올랐습니다. 최근에도 문자 한 통으로 집단 해고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노원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비원 집단 해고는 무성의한 통보식으로 인해 사회에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전체 주택의 80%가량이 아파트인 노원구에선 이런 경비원 고용 문제가 끊이질 않는 상황. 결국 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현재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게 되어 있는데 이 자율로 맡겨가지고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이제 구청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조율과 개입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비원 채용이나 감축은 아파트 자체의 권한이라 개입할 수 없지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고용 유지를 약속받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자치구에서 경비원 휴게 시설을 개선해주는 대신 지원받는 아파트는 최소 2년간 경비원들의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경비원들을 좀 존중하고 상생하는 그런 아파트 문화가 좀 정착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올해는 시범 사업 성격으로 운영되며 5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해당 사업을 위해 최근 관련 조례까지 개정을 완료했습니다. 뚜렷한 해법이 없었던 경비원 고용 문제에 답이 될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네, 앞서 평론가님께서도 이 소식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소식인데요. 이 결국 노원구청에서 경비원 휴게 시설을 개선해주는 인센티브를 지원해주고 또 경비원 고용 유지 약속을 받아내는 사업을 또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일단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제 아파트 단지 내부에만 맡기기에는 또 공공 영역의 역할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뭐냐면 경비원 휴게 시설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2년 동안 경비원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제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 인센티브의 내용인 경비원 휴게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제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주민들한테 과연 인센티브가 되는 거냐라는 네.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인센티브 정책은 좋은데 그것이 이제 아파트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와닿을 수 있는 피부에 좀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리고 어쨌든 경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의 또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파트 단지 주민들도 인식을 좀 전환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충분히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얘기했던 노원구 아파트 이 집단 해고 경비원 집단 해고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0대 입주민이 아버지뻘 되는 이 경비원에게 개처럼 멍멍 지저바라며 갑질을 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좀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해야 되고요. 선처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벌백계하는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파트 주민들의 인식도 좀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경비원들이 마치 뭐 머슴이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 노동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노동 상권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근대적인 인식들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비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대체적으로 한 2만 5천여 명 정도로 된다고 보는데 사실 대단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 이번에 또 이제 눈길을 끌었던 것이 그쪽이 원래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경비원 문제도 굉장히 잠재되어 있던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독소 조항 같은 경우를 이제 제한하는 것도 필요한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새로 생기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경비원의 어떤 노동권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명문화할 때 그 이제 아파트 신규 이제 그런 건설에 있어서의 굉장히 체크리스트로서 꼼꼼히 따져봐야 될 조건으로서 산입을 한다든지 예. 또 아파트 관련 정책의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데 있어서 이 경비원 문제들을 반드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시정에 반영하는 것도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종합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이 아파트 경비원 노동자를 보호하고 또 이 고령층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평론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경비원 근로 현황을 과연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용 불안이 여전히 있는 상황 속에서 뭔가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빈집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경비원들이 어떤 식으로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데이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는 경비원 문제에 관련돼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분명히 존재해요. 네. 그러면 그런 아파트 단지는 어떤 식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사례를 분석을 하고 그런 이제 좋은 사례라고 하면 공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언론 보도도 다 문제 있는 것만 나오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다른 쪽에서는 항상 이제 경비원에 대한 또 부정적인 인식, 또 경비원은 진출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노원구에서는 지난번에 문자로 해고했던 그런
경비원들을 다른 곳에 취직을 시켜주는 모범적인 사례도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례인 경우에는 또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건 그것대로 이제 분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잘 되는 곳 같은 경우는 계속 선순환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이 좀 긍정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계속 생각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모범 사례에 대한 공유와 확산도 네. 상당히 중요한 그렇습니다. 요소로 보입니다. 이 요즘 뉴스를 보면 갑질 사건 뉴스가 없는 날이 드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갑질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겠죠. 지금까지 김원식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